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06페이지 수행 5번부터 할 차례죠. 수행 5번. 자, 증빙이 바뀌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오상식에게 개인이죠. 남성 바지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자, 우리 소매업에서 이런 일이 아주 흔한 일이죠. 예, 개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줍니다. 자, 15만원짜리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원에 팔았습니다. 신용카드 거래는요, 공급가액에다가 이 공급가액을 입력하지 않고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하세요. 합계금액을 우리가 공급대가라고 하는데, 신용카드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수량과 단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량, 단가 입력하면 공급가액 자동 계산됐죠. 근데 보다시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같은 이러한 증빙에서는 수량, 단가 이런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입력할 수가 없죠. 그럼 뭐를 넣어야 돼요? 직접 공급가액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 대신 합계금액 입력한다는 거. 그러면 알아서 이게 15만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부가세 난에는 15,000원이 자동으로 입력될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만 입력은 이걸로 입력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의 거래 날짜 보시면 8월 30일이죠. 입력할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30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자, 신용카드라는 매출은 증빙이 바뀌면 유형이 바뀝니다. 17이죠. 카드 과세 매출이에요. 17. 자, 그리고 나서 카드사를 선택해 줍니다.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거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보면은 국민카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매입사가 국민카드예요. 그래서 국민카드사 확인. 또 한번 확인. 네. 그러면 잠시 후에 거래처에 국민카드가 나타날 거예요. 자, 품명에는요, 남성바지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료 설명에 있는 거 보고, 수량 단가는 지나가야 되고요. 바로 이 공급가액에다가 합계인 공급 대가 16만 5천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뀐다 이겁니다. 여기에 입력한 것이 어디로 왔어요? 합계로 와버렸죠? 그리고 부가세하고 딱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오상식이라는 고객에게 팔았어요. 여기다 오상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오상식. 자,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거래처를 이렇게 오상식인지 누군지 다 이름 알아서 거래처 등록했습니다만은, 자, 일반 매장에서 여러분이 옷가게에 가서 신용카드로 옷을 한 벌 샀어요. 그 사장님이, 주민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부 확인해가지고 파는 그런 가게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거래처를 오상식이라는 개인 고객을 등록했기 때문에 거래처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는 거래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날짜별로, 카드사별로 한꺼번에 입력을 해도 상관없어요. 한꺼번에. 만약에 8월 30일이다. 카드사별로는 카드사가 다르면 안 돼요. 만약에 국민카드 판매, 8월 30일 국민카드 판매를 한 건으로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처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국민카드 한 건, 삼성카드 한 건, 뭐 BC카드 한 건 이렇게
카드 가맹점별로 이렇게 입력해 줘도 되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런 거래처 다 개인이라 하더라도 확인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이런 식의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전자세금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둬야죠. 왜 비워두죠? 전자계산서도 아니요,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니까 비우는 겁니다. 자, 카드 거래는 밑에 보시면 카드 분계가 있어요. 카드 매출이니까 외상매출금 분계가 될 거예요. 자,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4번. 외상매출금 분계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금관리에서 메인 매출전표 말고 일반 전표 연습할 때 여러분 자금관리에서 카드 매출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된 표가 있었습니다. 자, 카드로 상품을 매출하면 외상매출금이고 카드로 사용하던 비품을 매각하면 미수금이다. 상품 외의 것은 미수금, 상품을 팔았으면 외상매출금. 그 표 기억나시죠? 요거 외상매출금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민카드사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카과 입력했을 때 카드사를 국민카드로 했기 때문에 거래처가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국민카드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5,000원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 맞죠? 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맞죠? 이 분계 이대로 두면 됩니다. 자, 카드로 상품을 매출했을 때 분계 잘 기억해 주세요. 차변이 외상매출금입니다. 합계금액이. 근데 거래처가 오상식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래처에 외상매출한 게 아니라 국민카드사에다가 외상매출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가 국민카드사가 되고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이고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증빙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부속서류에 있는 것 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라는 부속서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예요. 자, 우리가 발행했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클릭하시고 기간은 3개월 단위로 7월부터 9월로 줘야 합니다.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와 같이 불러오기라는 단추가 있는 이런 양식은 불러오기를 해야 작성이 돼요. 불러오기 예 작성됐죠. 16만 5천 원 신용카드. 면세 매출이면 여기에 들어가고 봉사료면 또 여기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서 기간은 7월부터 9월 똑같습니다. 조회 한번 또 해보세요. 조회. 그러면 다시 작성됩니다. 자, 어디가 채워졌냐면은 여기 3번이 채워졌어요. 3번의 과세 표준이 뭐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입니다. 지금 우리 신용카드 15만원에 15,000원 세액 여기에 나타나야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매출에서 나오는 유형 세 가지 유형 다 한 번씩 한 것도 있고 여러 번 한 것도 여러 개 한 것도 있죠. 자, 1번에 들어가는 건 11번. 여기 3번에 들어가는 것은 17번. 그 다음에 여기 과표에 가서 면세 수익 금액에 들어가는 게 13번.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연습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속서류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풀이가 나와 있어요.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자, 여러분 매출세액은 계정과목이 뭐죠? 부가세, 애수금. 네. 공급가액은 계정과목 뭘로 했죠? 상품 매출. 기억 꼭 해주세요. 네.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매출에서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 그 다음에 부가세는 부가세 애수금. 이거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20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매입 거래를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1번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시오. 자, 매입은 우리가 발행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는 전부 다 다른 회사가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면은 무조건 다 1번 전자입력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매출은요, 우리가 발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 시스템에서 발급했으면 비워놓고 가서 나중에 발급하고 와보면 전자 발행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을 했다든가, 지금 여기 시험 문제처럼 그냥 발급 전송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할 때, 그때는 1번 전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수행 1번 보겠습니다. 스커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신규 거래처 등록은요, 전표를 입력 단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거래처 등록에 가서, 지금 이 공급자가 신규 거래처잖아요. 우리가 매입자니까. 여기 공급자 정보가 여기 다 있어요. 이걸 보고 신규 거래처 등록을 4001번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거래처 등록을 가서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보시면은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 클릭. 자, 일반 거래처에다 등록하는 거죠. 일반 거래처 10번째 줄에다가 4001 엔터 주식회사 곰이 그 세금계산서 보고 사업자 번호 120 81 35097 대표자는 이아람 전체라는 건 메인 매출 거래처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 사용 오른쪽에 업태 도소매 종목 의류 주소 직접 타자하면 돼요.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8길 10일 하루 열고 중계동 이메일 주소는 추가사항 탭에다 입력해야 돼요. 추가사항 4번 담당자 메일 주소 GOM 뒤에는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서 빌 36524.com 클릭. 네, 이렇게 거래처 등록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하는 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다시 옵니다. 날짜를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는 9월 5일이죠.
자, 9월 5일로 날짜 바꿔주세요. 자, 유형이 이제 매입입니다. 매입인데 세금계산서 매입이죠. 자, 여러분 세금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두 가지 있었어요. 51번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 매입세 불공, 공제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54번이라고 정리했었죠, 앞에서. 자, 이거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51번 과세입니다. 51번 과세 하면은 여기에 파란색으로 매입이라고 보여야 돼요. 자, 품명에 스커트 쓰시고요. 수량 200, 단가 40 플러스.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곰곰 엔터. 전자세금은 1번 해야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아까 설명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1번 분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에서는 현금 분계하게 되면 입금전표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매입이니까 매입에서 현금 분계하면은 출금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금전표는 대변의 현금이에요. 그리고 차변이 보시면 부가세가 이제 부가세 애수금이 아니라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입니다. 유동자산. 그리고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니까 공급가액은 상품이라는 자산입니다. 매출에서는 대변의 상품 매출이었죠. 그거는 매출액으로 가는 수익입니다. 수익. 네, 매입할 때는 차변이 상품, 차변이 상품, 자산이에요. 재고자산. 네, 두 개가 다 자산입니다. 하나는 재고자산, 하나는 당좌자산. 자, 그래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걸 분계를 손으로 쓸 때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80만원, 차변의 상품 800만원, 대변에는 현금 880만원 이렇게 차변이 2개, 대변이 하나로 이렇게 분계를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거 수행 2번 유형이 같습니다.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오늘은 대금을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품을 받았으니까 대일로부터 받았으니까 요 계약금이 이제 자산이 아니고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약금은 여러분 개정과목 선자로 시작되는 개정과목이라고 배웠죠. 미리 지급한 것은 개정과목이 뭐예요? 선급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이란 말이죠. 그 오늘 상품을 받았어요. 예, 원피스를. 그러면 이제 선급금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에 가야죠. 근데 얼마로 기록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3월 20일에 일반전표를 조회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일반전표를 보느냐? 세금계산서 한꺼번에 지금 발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전표에 입력했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메뉴로 들어가 가지고 날짜를 3월 20일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데일리룩에 선급금을 얼마 우리가 지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450만 원. 차변에 자산 잡아놨잖아요. 자산 증가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오늘 상품을 받았으니까 요 선급금이 대변에 가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정리는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정리해 주면 돼요. 금액을 확인했죠. 450만 원.
자, 컨트롤 C 해서 450만 원을 복사를 떴습니다. 금액이 복잡할 때는 외우기 힘드니까 컨트롤 C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 가겠습니다. 자, 날짜를 확인합니다. 9월 10일이죠. 9월 10일로 날짜 고치고, 자, 유형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매입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51이라고 그랬죠? 유형 51. 자, 품명에 원피스 엔터. 수량은 500개. 단가는 9만원이죠. 90 플러스 엔터로 가서 거래처 코드는 공급자 대일이죠. 대일 1호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1번 해야 되고요. 분계는 외상도 있고 지금 계약금도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외상이면 외상분계하면 되는데 외상매입금으로.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부는 선급금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합입니다. 그래서 3번 혼합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차변을 보세요.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산 잡았죠? 그 다음에 4,500만 원은 재고자산이죠? 상품. 자산 증가 됐어요. 자, 이제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4번 대변 해가지고 선급금을 먼저 정리할까요? 선급금 131번. 금액은 아까 복사해왔죠? 컨트롤 V. 450만원. 자, 엔터 쳐서 내려오면은 선급금의 거래처는 데일리룩으로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 코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선급금 거래처 데일리룩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4번 대변. 나머지는 4,500만 원이 외상이죠. 외상 매입입니다. 외상 매입금 251번이에요. 금액은 45 플러스가 되죠.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요.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데일리룩으로 제대로 됐는가도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도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네, 분계가 잘 됐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증빙은 세금 계산서이긴 하지만 전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종이 세금 계산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매입한 거래였는데 수행 1, 2번에서는 이번에는 컴퓨터를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샀다. 이건 외상매입금 분계가 아니므로 외상분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는 건 외상매입금이지만은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사면은 뭐예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이런 개정 과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지급금 분계를 하니까 외상 분계를 하면 틀립니다. 왜냐? 외상 분계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개정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혼합으로 분계해가지고 미지급금 개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재고자산 거래가 아닐 때는 분계를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컴퓨터를 산 거기 때문에 외상 분계하시면 안 된다. 혼합 분계해야 된다 하는 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전자가 아니니까 전자라는 비워둬야 됩니다. 자, 그럼 입력할까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죠? 공제가 불가능한 건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날짜가 9월 15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9월 15일.
유형 세금계산서 매입은 51번이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는 51번이에요. 품명에는 컴퓨터, 수량은 1개, 단가는 120만원. 거래처는 현웅 컵나라.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란 말이죠. 비워둡니다. 전자세금란을 비워두세요. 분계. 이거 외상으로 하면 안 되죠. 3번 혼합으로 합니다. 자,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맞습니다. 요 120만 원이 상품으로 돼 있죠. 상품이 아니고 컴퓨터는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코드를 비품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요, 분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상품과 상품 매출로 분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쳐야 돼요. 비품으로 120만 원을 고쳤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을 입력하죠. 4번 대변의 미지급금. 컴퓨터를 외상으로 산 거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253번 미지급금 부가세 포함해서 132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 132만 원의 거래처는 현웅컵나라로 정리가 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변의 합계 132만 원, 대변의 합계 132만 원 서로 일치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매입이나 매출이 전부 다 분명히 상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의사항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래된 내역이 상품이 아닐 때에는 분계부터 조심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수정할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거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행 4번으로 가볼게요. 수행 4번에 보시면은 고정자산에 등록하시오. 지금 구입한 컴퓨터를 고정자산 코드 3002번으로 등록해라. 자, 이거 보시고 이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 여러분 알고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위에서는 엔터를 그냥 3번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 첫날 차량 운반구 등록했던 거 맨 윗줄에 하나 보이고 그 두 번째 줄에다가 컴퓨터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은 비품이니까 계정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요. 여기 계정 과목 코드에서 212번 비품 확인해 주면 돼요. 그리고 코드에다가는 3002, 자산에다가는 컴퓨터, 취득일에 2024 0915. 자,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전기 이전에, 그러니까 단기에 구입한 것이 아니어야 기초가액이 입력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에 구입한 겁니다. 단기에 구입한 것은 4번에다 입력해야 돼요. 신규 취득 증가. 여기에다가 부가세 뺀 120만 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왜냐? 부가세는 별도의 자산으로 받죠?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비품으로 입력한 120만 원만 신규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삼각방법, 정률법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내용연수에다가 5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5년. 그러면 정률이 0.451로 결정이 되고 18만 400원으로
회사 계상 상각비가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800번대 경비구분은 판매관리비라는 거죠.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까지 컴퓨터 관련한 전표 입력과 고정자산 등록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매입 거래를 세금 계산서 매입을 말이죠. 하나, 둘, 세 건 이렇게 입력했는데 한번 부속 서류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매입 쪽을 보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아까 작성한 게 나타난다면 조회를 한번 다시 눌러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매입 세금 계산서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자에 2건, 전자 외에 1건, 합계에 3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전자 외가 뭐냐면 방금 입력한 컴퓨터 산 거예요. 그게 종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그 전에 상품 2번 스커트하고 원피스 매입한 금액. 그래서 전자로 매입한 세금 계산서가 5,300만원에 부가세 530. 그 다음에 전자 외로 매입한 세금 계산서가 120만원에 12만원. 이렇게 집계되나요? 맞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작성되느냐?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조회를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매입거래를 입력했단 말입니다. 그럼 매입거래는 요 매입세액란에 나타나야 돼요. 아까 유예는 매출거래였습니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유예. 지금은 매입이죠. 자,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만 3건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치에 들어가야 돼요. 10번이 일반 매입이에요. 11번은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그래서 11번의 고정자산 매입에는 컴퓨터가 120만원에 12만원짜리가 들어가야 되고 10번에 있는 것은 아까 상품 매입한 2건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치 매입에서는 고정자산 매입, 일반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의 경우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금 계산서 아닌 다른 매입은 구분 없어요. 세금 계산서 매입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항목이 나눠져 있구나.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만 정확히 입력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부속 서류나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신고서를 보고 내가 입력한 매입 매출 자료가 여기에 반영이 잘 됐는가를 오케이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서를 볼 줄 모르면 매입 매출 전표가 틀렸는데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의 어느 항목에 우리가 이번 7월부터 9월에 고정자산 매입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럼 뭔가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고정자산 매입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 안 나타났다. 그거 찾아서 나타나도록 고쳐야 되죠. 이거는 계정 과목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깜빡하고 여기 처음에 120만 원이 차별에 뭘로 돼 있어요? 상품으로 돼 있었죠. 그거를 깜빡하고 안 고치고 넘어갔다 하면은 부가세 신고서의 고정자산에 안 나타납니다. 일반으로 나타나요. 일반으로. 그러니까 신고가 틀리는 거예요. 고정자산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을 내가 분명히 고정자산
컴퓨터 구입한 거 한 건이 있어서 입력을 했는데 왜 부가세 신고서에 이게 안 들어와 있지? 그날 전표 가보면은 여기 개념 과목을 안 고쳤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추적해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를 어느 항목에 뭐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서 신고서에 어디에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부속 서류에는 무엇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 등을 보는 이유는 이걸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놓친 게 없으시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수행 5번 여기서부터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